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항소 포기에 대해서 지금 날이 갈수록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경실련조차도 항소 포기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시키는 문제, 그 다음에 검사에 대해서 파면을 하게 만드는 검사징계법 등등등, 이거에 대한 법 개정이나 내지는 지금 법무부의 조치에 대해서도 강경한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더군다나 배임죄 폐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건의 실체가 모두 밝혀지기 전까지는 모든 그러한 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검사들에 대한 징계도 중단해야 하고, 그리고 검찰청법 폐지라든지 검사징계법을 바꾸는 것도 중단해야 하며,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대장동 사건에서 검사가 뭔가 수사를 왜곡시키고 그리고 또 부당한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까지 포함해서 모두 다, 그러니까 지금 항소 포기 외압 의혹,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라든지 용산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검사들의 불편부당한 그런 어떤 불편부당하지 않은 수사 의혹, 이런 것까지도 모두 포함해서 국정조사를 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러니까 경실련은 역시 좌파 단체 아닙니까? 좌파 쪽에 가까운 좌파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재명 정부 그리고 법무부에 대해서 강경하게 반대 입장 내지는 경고 입장을 하고 나선 겁니다. 자, 경실련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성명을 통해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라는 겁니다. 경실련은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 사업자와 공직자들이 8천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그만큼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 김만배 씨 등에게 중형과 수천억대 추징을 구형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특경법상 배임 손해액이 명확하지 않다면서 특경법을 적용하지 않고 업무상 배임만 인정하고, 실제 추징액도 검찰이 요구한 것과는 너무 다르게 473억 원만 인정했는데, 이건 전체 요구 추징액의 6%에 그친다. 이처럼 1심에서 사건의 실체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은 이전의 중대 공직비리 사건과는 다르게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하고 말았다. 그렇다면 도대체가 1심 직후 수사공판팀은 항소 필요성을 공식 보고했다고 하는데, 대검 지휘부가 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인지, 왜 항소 포기로 결론을 내린 것인지 이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 노만석 대검 차장이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경위를 설명하지 않은 채 퇴임해 버리면서 대검의 결정 과정과 보고 체계를 둘러싼 진실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지시가 아닌 의견 제시였으며 판단은 검찰이 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고, 대통령실도 개입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말이죠, 이 대장동 사건 수사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그렇다면 상반된 의혹 모두를 불편부당하게 규명할 독립적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수사팀의 증거 왜곡 및 무리한 수사가 있었는지 여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정무적 고려가 있었는지 여부,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법무부, 대검, 대통령실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 명확히 밝혀져야 된다. 정부가 항소 포기 결정에 관여한 검사장들을 또한 평검사로 강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수사팀의 수사 과정과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가 아직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검사 개인의 책임을 선제적으로 문제 삼는 조치는 사건 규명 과정과 투명성을 갖다가 우측시킬 위험이 있어 즉각 중단돼야 된다라고 촉구한 겁니다. 또 내부 의견 개진을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는 방식은 진상 규명과 별개로도 지나치게 과도한 대응으로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경실련은 또한 더불어민주당 역시 현재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없이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폐지, 또 검찰법 개정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므로 즉각 중단돼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검사를 길들이려고 말이죠, 지금 강등시키고 그 다음에 또 검사를 쉽게 파면하게 만들고, 이런 거는 즉각 중단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또 배임죄 폐지 등 민감한 형사정책 개편 논의 또한 정치적 해석과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실체가 규명되기 전까지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기 전에 이러한 논의를 서둘러 진행하고 성급하고 잘못된 입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국민적 불신과 불필요한 정쟁을 초래할 뿐이라고 경고한 겁니다. 경실련은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모든 의혹은 정치적 해석이 아니라 사실적 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규명돼야 한다면서 국정조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가 투명하게 규명되고 그 사실관계에 기초한 온전하고 공정한 사법적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경실련조차도 말이죠. 대장동 항소 포기 의혹에 관해서 엄청난 지금 의구심을 갖고 국정조사를 하라는 겁니다. 즉각 국정조사를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수사까지 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시키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항명이라고 볼 수도 없고 더군다나 지금 항소 포기 의혹에 대해서 아무것도 밝혀진 바가 없는데 서둘러서 말이죠. 평검사로 그렇게 강등시키는 것은 그거는 법치주의를 완전히 형해화시킨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배임죄 폐지 또한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더군다나 배임죄 폐지라는 것이 국가의 공론화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즉 이재명 사건을 염두에 두고 배임죄를 폐지한다면 어떤 불이익 국가가 얻는 불이익 또 사회가 얻는 불이익은 너무나 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경실련, 뭐 경실련 외에도 말이죠. 저번에도 참여연대라든가 이런 좌파들조차도 사실은 이번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서는 지금 이재명을 옹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를 옹호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옹호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태를 가지고. 누가 봐도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과거에도 이제 우인설법이라는 말이 있는데 한 사람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를 우인설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최악의 그런 독재로 보거든요. 세상에나 말이죠. 지금 한 사람을 위해서 항소를 포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또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또 한 사람을 위해서 검사를 쉽게 파면할 수 있도록 검사 징계법을 개정하고 그리고 검찰청법을 또 개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또 한 사람을 위해서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도대체 범죄인 한 사람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법을 폐지하고 그렇게 한다면 이 사회가 앞으로 말이죠. 그거보다 더한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누가 말이죠. 권력을 잡든 간에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법을 만들고 법을 폐지하고 또 다른 사람을 벌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원수를 갚기 위해서 또 보복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즉 법을 가지고 장난치는 일이 계속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사회가 바로 히틀러가 지배하던 독일입니다. 독일이 말이죠. 히틀러가 어떻게 했냐면 입법부로부터 수권법이라는 걸 받아요. 그러니까 법을 지가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지가 법을 만들어요. 수권법을 받았기 때문에 네가 대신 법을 만들어도 된다. 이런 어떤 위임을 받아가지고 그런 다음에 결국 독재를 갖다가 합법화하는 법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독재하는데 전쟁하는데 다른 나라 쳐들어가는데 유대인을 갖다가 학살하는데 도움이 되는 법을 만들고 그리고 자기한테 방해되고 자기를 갖다 반대하는 세력을 갖다가 탄압하는 그런 법 만들고 결국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비참한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결국 법을 갖고 장난치는 자는 법에 의해서 당하게 됩니다. 옛날에 말이죠. 지나라의 상항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상항이 엄청 엄한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말이죠. 살인자를 숨겨주면 그자도 살인자에 준해서 처벌한다. 사형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엄한 법을 만들다가 말이죠. 너무 나라가 이제 그렇게 법으로 모든 걸 하려다 보니까 민심이 이반돼가지고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고 자기가 도망가게 돼. 도망가다가 자기가 이제 사람들한테 나를 좀 숨겨달라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너가 말이야. 지금 살인자를 또 도망자를 갖다가 숨겨주면 그 사람도 또 사형시킨다고 그런 법을 만들었잖아. 네가 만든 법 때문에 난 숨겨줄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숨겨줍니다. 결국 잡혀가지고 처형됩니다. 자, 그렇게 말이죠. 법을 갖고 장난치면 법에 의해서 당하게 됩니다. 지금 민주당 법을 갖고 장난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법을 갖고 장난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도대체가 나중에 물론 이제 나중은 나중이고 지금이라도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경실련이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경실련 상당히 좌파적 색채가 강하지만 이번에 똑바로 제대로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경고를 날리고 있는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강신업 TV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